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저녁 때 찾아뵙죠. MTN의 정재현 전문가입니다. 병신년 이거가 아닙니다. 병신년도 이제 삼거래일이면 끝입니다. 좀 이상합니다. 병신년. 어찌됐든 간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장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고요. 어찌됐든 한 해 마무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몇 거래일 좀 안 남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아마 내년 2017년도 시장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단추를 일단 잘 채워 넣고, 그리고 내년 새해에는 첫 단추 다시 잘 꿰면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일단 마무리들 좀 잘 하시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종목 상담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전화번호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786-102, 1023 두 대의 전화가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82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수 적어주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상담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그럼 주제 보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2016년 마무리 전략입니다. 병신년이죠. 마무리 전략인데요. 어떻게 좀 마무리를 좀 잘 하고 계신가 사실 조금 물음표입니다. 시장 자체가 오늘 좀 뒤숭숭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조금 밀려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이게 삼성전자의 힘이 좀 크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IT 쪽에 상대적인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낙폭이 컸던 그런 종목군들, 제약이라든가 화장품, 섬유, 의복, 음식료 이런 낙폭과대형 종목군들이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엄연히 말하면 지난주 말부터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었던 경기 민감주들, 철강이라든가 화학, 건설, 기계 이런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시장의 흐름들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결국은 시장의 흐름들은 좀 괜찮을 거라는 얘기예요. 괜찮을 건데 어떠한 종목군들을 사고 그다음에 어떤 섹터를 관심 있게 보고 그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자, 우선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MTN에 왔을 때 여러분들께 항상 얘기를 했던 부분들은 크게는 IT 쪽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IT 쪽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 중에서는 디스플레이 쪽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반도체 쪽을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지속적인 흐름들이 좀 나올 겁니다. 적어도 실적이 좀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이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에요. 실적이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성장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결과론적으로만 보게 되면 2017년도에는 좀 더 이어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금일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 반도체 밀렸습니다. 결과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조정시는 매수입니다. 조정시는 매수 포인트를 일단 잡아야 된다라는 거. 그 이유는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 이외에 다른 섹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철강까지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철강 같은 경우는 우선 싸다라는 인식이 가능했습니다. 싸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했었고 저 PBR이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좀 마무리를 하고 역성장에서 이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 하에 포스코라든가 아니면은 현대제철 같은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요. 이들 종목군 또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부분들이지만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일단 마디의 목표치는 찼어요. 마디에 대한 목표치는 찼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근데 결국은 오늘 이들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일단 조정을 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정을 안 받았던 그런 최근에 지난주 말부터 움직였었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제약 쪽하고 바이오가 있습니다. 제약 쪽하고 바이오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이 있습니다. 크게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섬유의복이 있고요. 섬유의복이 있고 음식료가 있는데 같이 한번 포함을 해서 보자고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여전히 기관 쪽에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대선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대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종목군들 못 올라갑니다. 전체적인 상승은 힘들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선별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거. 그리고 솔직히 시가총액 큰 종목군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개별적인 이슈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럼 결국에는 이들 섹터, 만약에 대선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고령화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헬스케어 쪽, 이런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약 쪽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선별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제 기준에는 아직까지 바닥이 나왔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가격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받았는데 일단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밀릴지 아니면 바닥을 다지고 움직일지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사실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섹터는 일단은 반등시는 매도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화장품 쪽도 마찬가지예요. 사드에 대한 얘기들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고 중국에 대한 태클이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여기에다가 11월 달에 화장품 수출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처음으로 역성장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섬유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섬유의복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섹터들 결국은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기술적인 반등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격 매수는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매수가가 높다라고 한다라면 버티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지금 반등이 나왔을 때 일정 부분들은 교체를 하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이 방송을 출연을 하면서 아니면은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항상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제약바이오 쪽이 그다지 썩 좋진 않다라는 거. 그리고 산업재 쪽 섹터, IT 쪽에 대한 기업 섹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상당히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여전히 이들 섹터는 좀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실적에 있어서의 검증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을 하고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를 하는데 매수를 하는 포인트는 산업재 섹터,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들이에요. 철강, 그 다음에 화학은 일단은 선별적인 것 같고 IT가 대장에서 철강, 그 다음에 금융 쪽.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금융주를 그다지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보험, 증권, 은행 중에서는 은행이 그나마 탑픽으로 좀 꼽을 수가 있고요. 그럼 결국은 IT와 철강, 그 다음에 금융, 이쪽 세 개의 업종을 내년도까지도 일단 내년 초까지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결론은 제약, 바이오, 섬유의복, 내수, 즉 내수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전량 다 손절을 하거나 그러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렇다면 일정한 부분들만 교체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목표치가 다 찼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종목을 몇 개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장 보는 남자들을 통해서 마켓 클로저 시간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 있을 거예요. 포스코를 한번 보게 되면 추석에 아마 마디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만큼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죠? 저점에서 이만큼 상승을 해줬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이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이 폭만큼 상승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걸 찍어서 그대로 갖다 올려놓게 되면 그 자리대가 목표가입니다. 목표가가 도달을 하고 난 이후에는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난주에 종목 상담 시간에 현대제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얼마 깨지면 다 때리고 난 다음에 밑에서 다시 받으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현대제철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현대제철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목표치가 찼다라는 얘기,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저점을 형성을 해주고 난 이후에 움직임이 나오죠. 그러면 그 폭만큼 이만큼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목표치가 도달을 했죠. 쉬어가는 흐름들은 나오겠지만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추세를 깨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은 나와줘야 되니까 결국 현대제철은 일단 1차적으로는 이 박스권역, 큰 박스권역에서 흐름들이 좀 나올 겁니다. 62,000원, 64,000원 이 자리대는 충분히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여전히 싸다라는 인식, 그 다음에 철강 가격에 대한 구조조정 이 부분들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철강 가격 인상을 했죠. 포스코를 필두로 해서 줄줄이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러한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내년에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IT가 최선호, 그 다음에 철강 쪽 요 정도를 좀 보고 있고 화학 쪽도 괜찮게 보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화학 쪽은 사실 선별적인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확실한 섹터나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IT하고 철강 섹터일 거란 말이에요. IT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여기서 또 얘기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대형 섹터 중에서도 LG 디스플레이를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LG 디스플레이를 한번 볼까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실적이 4분기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나왔을 겁니다. 신고가의 흐름들이 여전히 나와주고 있을 거예요. 아마 고수 시간에 종목 상담을 했을 때에도 이 자리대에서는 매수를 해보십시오라는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결국 4분기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고 이들 업종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한 그런 업종들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를 해봐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올라가고 난 이후에 이제 생각을 하죠. 이 종목 지금 사도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시장 자체가 그렇게 될 거예요.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치고 움직이는 지수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어떠한 업종들이 치고 가느냐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수 기준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조정시는 매수예요. 아직까지는 정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정배열권역에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걱정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조정을 받는다라면 뭐 한 2020포인트 정도? 뭐 요 정도 2020포인트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눌림목 구간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이 자리대까지 밀려 내려오게 되면 빠져야 이제 한 1% 정도 되겠네요. 1%가 채 안 될 것 같은데 이 자리대까지 빠지면 일단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느냐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업종 지수를 좀 보시게 되면 그나마 치고 움직이는 게 은행 섹터예요. 근데 은행 섹터들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썩 좋은 그런 흐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조정을 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전기, 전자 이쪽이 삼성전자 덕분에 일단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줬고 신고가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철강 금속도 마찬가지죠. 철강 금속 업종은 전고점을 한 차례 상승해주고 넘어갔다가 쉬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철강 금속 섹터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일단 시장에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거래소는 조정을 받게 되면 매수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일단 첫 번째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장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오늘 615.16포인트로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결국은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조금 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적어도 640 그 정도까지만 반등이 나와도 조금 저점을 훼손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수급적인 흐름들이 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여전히 역배열이에요. 역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돌리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봐야 될 섹터들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코스닥 섹터보다 혹은 코스닥 지수보다 강한 섹터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업종별 차트, 지수를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IT, 하드웨어 쪽, 그 다음에 금융 쪽, 그 다음에 기계, 이런 쪽에 있는 업종들이 코스닥 지수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업종을 위주로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 한다면 이것도 매수입니다. 근데 매수를 해야 될 부분들은 IT, 그 다음에 기계, 이쪽 경기 민감주 쪽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일단 테마주나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테마주는 전 얘기를 안 하니까 테마주는 건너뛰고, IT에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얘네들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IT 쪽 휴대폰 부품주들 중에서도 바닥을 다지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서서히 생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IT 쪽에서도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접근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맨 마지막 부분들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년도 시장까지 일단 잘 봐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항상 누차 말씀을 드리는 일이지만, 역배열 종목군들보다는 정배열 종목군들을 일단 보셔야 되거든요. 빠지는 주식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빠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정배열권역이란 말이에요. 정배열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결국 이 자리대에서 사라는 게 아니에요. 눌림목고 단기로 뭐 봐도 되겠지만 이런 구간에 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이러한 시세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역배열의 흐름들보다는 정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한미약품 한번 볼게요. 한미약품. 자, 여기까지는 정배열이었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정배열, 장기평 안 깼으니까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서부터는 역배열로 바뀌었습니다. 즉 정배열권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상승을 해줬어요. 정배열권역에서 상승을 해주는데 이제 역배열로 전환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체가. 그러면 이들이 돌려 세우는 그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가 많이 될 거라는 거. 결국 그냥 쉽게 보게 된다면 61선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서 와서 물려주십시오 하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61선이 꺾이는 흐름들, 하방으로 각을 잡게 되면 최소 3개월을 고생합니다. 120일이 꺾여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최소 6개월 동안 힘들어요. 그러면 지금 60일이 꺾이기 시작했던 게 대충 9월 달이니까 9월 뭐 중순 초 되겠네요. 9, 10, 11, 12.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오겠네요. 반등은 나오나
120일이 꺾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6개월 더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올해 1분기 지나가야 돼요. 올해 1분기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 대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별로 상관없어요, 얘네들. 시총 작은 게 들썩들썩거리는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들 같은 경우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결국은 시장이 갈 때는 정배열 종목군들을 봐야 되고요. 반대로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이 낙폭과대 거래하는 순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수가 빠졌을 때는 많이 빠져있는 종목군들을 매수하면 되지만 시장이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일단은 정배열 종목군들 위주로만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4분기 실적 발표가 내년도에 시작이 될 거란 말이에요. 내년도에 시작이 될 것이고 그게 1월 초부터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 실적 예비치 발표부터 시작을 하겠죠. 삼성전자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그 IT 후발주들도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고 SK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디스플레이 쪽 대장은 LG 디스플레이가 치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럼 그 주변에 있는 IT 섹터들 같은 경우는 괜찮을 거란 말이에요. 반도체 괜찮고 디스플레이 괜찮고 반도체는 내년에 또 발주 뭐 진행 얘기가 나오고 있죠. 디스플레이 쪽 마찬가지로 투자 지속하고 있죠. 내년도 중국은 더 크게 하고 있죠. 내년도 시장도 밝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내수 쪽 같은 흐름들은 그다지 좀 좋지가 않단 말이죠. 결국이나 원자재를 수입을 해야 되는 내수 섹터들 같은 경우 환율에 영향도 미치겠죠. 환율 1200원 찍고 조금 눌렸었는데 환율에 대한 외국인 매도에 대한 걱정을 이렇게 크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고점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있어서의 크게 리스크적인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서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론, 조정 시에는 매수, IT,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철강, 그 다음에 금융은 제가 뺄게요. 금융은 빼고 경기 민감주 쪽에 그나마 조금 돌리고 있는 게 싸다라는 인식 나오는 게 현대차더라고요. 현대차가 정배열로 이제 만들어놨어요. 초입권역으로. 그거 만들어놨으니까 그 정도? 요 정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2017년 CES 나오죠. 가전박람회. 거기에는 사물인터넷이나 뭐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주가적인 수준을 봤을 때는 그다지 이렇게 호응을 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간에 IT 쪽 섹터 여전히 봐야 되는 거, 산업재 섹터 봐야 된다라는 거, 기계,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거 봐야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실적이 좋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반대로 반등 시에는 일단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내수 쪽 섹터들, 제약, 바이오 이런 쪽들 매도를 좀 일부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요 정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흐름들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뒤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시간이죠. 참여 방법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786-102, 1023 두 대 전화가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82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수 쓰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어버버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요. 네, 매수가 1,400원에 100%입니다. 100%요. 네, 한 방에, 네. 한 방에 사셨어요? 거기, 내년에 사물 인터넷, 4차 산업혁명 쪽으로 좋다 해서, 네. 제가 저기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네네. 단타 매매를 못해서, 네. 좀 장기적으로 보고 매수한 겁니다. 아, 장기적으로 보고. 예, 일단 이 어버브 반도체가 뭐 하는 예.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어머니? 예. 반도체 칩, 네. 걸로 알고 MCU. 있는데. 예.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네, 사물 인터넷에 필요한 그런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고 있죠. 네, 어머님이 일단 뭐 사물 인터넷 쪽이 잘 진행이 될 것이다, 전망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잘 보셨어요. 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1,400원에 일단 매수를 하셨어요, 어머니가. 네, 그죠? 네. 그러면 주가 수준을 놓고 봤을 때 요때 매수하셨거나 요때, 그러니까 뭐 7월 달에 매수를 하셨거나 9월 달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정확합니다, 대표님. 지금 8개월째 보유 중이에요. 네. 쪽집게죠. 네, 똑똑히 계시네요. 정재훈 대표님, 제가 항상 신뢰하고 있는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이게 잘 부탁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차트 보면 다 나와요, 어머니. 네, 자, 근데요. 네, 만약에요, 어머님이 네. 요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셨다라면 참 좋았을 건데, 네, 주가의 흐름들을 보니까 이미 많이 올라 있던 종목을 매수를 하셨어요. 그죠? 네, 그러면 실적이 안 좋거나 줄어들거나 하게 되면 네, 빠지는 습성이 있어요. 그죠? 네. 이 기업 실적이 잘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실적은 회사 실적은 뭐 크게 나쁘지는 않고요. 그 회사를 봤을 때는 뭐 큰 회사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자, 올해 예상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도 네. 비해서 한 80% 정도 성장을 하네요. 예. 매출도 성장하고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재무구조도 일단 괜찮은 상황이고,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사물 인터넷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확장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좋겠죠. 네. 근데 어머니 100%시란 말이에요. 네. 일단은 보유를 조금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대표님 그러면 단기 목표가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단기요? 네네. 단기로 하신다라면 왜요? 이거 단기로 해서 확 손절 치시게요? 손들은 못 치고 단기 이제 어느 정도 오는가 보고 조금 물량 비중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더 가지고 가보세요, 어머니 일단. 저는 중장기로도 한 저 매수가 근처까지만 오더라도 네. 괜찮겠는데요. 자, 예, 올해에 네, 반도체 쪽 종목하고 디스플레이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근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네. IT 하드웨어 쪽의 종목군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순환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버브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IT 쪽 섹터에 들어가 있어요. 네, 내년도 조금 며칠 있으면 하는 2017년도 가전박람회 쪽도 네네. 일단 주된 부분들은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거든요. 네네, 그럼 어버브 반도체도 일단은 벗어나는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네, 실적도 일단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일단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우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8,400원에서 8,500원 정도 일단은 1차적으로 나올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 시기 때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를 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방에 들어가서 그냥 관리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자, 네. MTN에 전화하시면 되고요, 어머니. 이런 네. 얘기는 여기서는 좀 하기 애매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전화 드릴게요, 어머니.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다른 종목 전화죠.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머니 언제 통화하셨죠, 저랑? 통화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저를 아시고 안녕하셨어요? 네. 저번에 봤었어요. 어디서요? 아니, 어디서요, 어머니? 방송을 봤어요, 저번에. 방송을 보셨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종목 사셨나요? 혹시 어떤 종목가 궁금하신데요? 아니, 뉴요. 뉴? 예. NEW? 예, 예, 예. 네, 매수가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1,400원에 네. 50%요. 11,400원에 50%. 50%. 이게 지금 NEW. 10월 달에 산 거거든요. 10월 달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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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왜요, 어머니? 근데 계속 이렇게 뭐 조금 올랐다 뭐 계속 그냥 그 팔 기회를 좀 놓쳤어요, 저번에. 12,200원. 단기로 들어가셨구나, 어머니. 예. 네. 12,200원에 올랐을 때 그냥 팔았어야 되는 건데. 네. 그 매도를 안 했더니 또 계속 뭐 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고 계속 몇 번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게 올라가게 되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고 빠지면 더 빠질 것 같고 그래요. 그죠? 네. NEW 엔터 주잖아요. 예, 예, 예. YG 엔터, JYP 엔터, SM 엔터 주가가 어때요? 많이 쫙쫙쫙 치고 올라가나요? 안 치고 간단 말이에요. 그죠? 네. 보여드릴게요, 어머니. 네. YG 엔터 역배열이죠. 네. 그죠? SM 역배열이죠. 네네네. 그죠? NEW도 뉴도 일단은 엔터 쪽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얘가 용가리 톡표가 아닌 이상은 지 혼자 치고 가진 못하죠. 결론이에요, 어머니. 네. 손실이 이렇게 크진 않으세요. 지금 박스권역인 거 이거 박스로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네. 박스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뚫고 넘어가는 데가 매물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색상을 조금 볼 수 있게끔 해보서 보게 되면 매물벽이 두텁죠, 어머니? 네. 요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매물대예요. 네. 상당히 두텁게 지금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NEW 뉴는 10,000원 깨지면 일단 안 되는데 10,000원은 지지를 해줄 것 같아요. 네.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되면 네. 저는 손실 없이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근데 지금 내년에 그 더킹 그거 이제 영화 나오면 네, 좀 기대를 조금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네. 만약에 더킹하고 네, 이번에 뭐 판도라도 조금 뭐 좀 그걸 좀 기다렸는데 그것도 조금 별로 실적 그것도 좀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면 지금 오히려 CJ ENM 같은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머니? 근데 그거는 지금 마스터인가? 마스터 그거 지금 거의 뭐 지금 됐잖아요. 그거는. 자, 어머님의 의도나 생각이나 이런 포인트는 제가 알겠어요. 네. 근데 지금 이 기사가 나오고 시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들은 그쪽에 지금 아직 아니에요. IT 쪽이라든가 산업재 쪽 섹터 이런 쪽에 지금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아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엔터 쪽은 중국, 한류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한류에 대한 얘기들 중국에서 좀 이것저것 태클 걸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잡음은 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이거하고 조이시티도 지금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자, 어머니 일단은 한 종목밖에 안 되고요. 예. 어쨌든 나스가 주위 게임주들 일단 안 돼요. 어머니 일단 당분간. 어찌됐든 NEW 이거는 네.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10,000원 깨면 안 돼요, 어머니. 네. 10,000원 깨면 깨졌잖아요. 10,000원. 10,000원 깨고 내려가면 안 된다고. 네네네. 네.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저는 매수가 네. 정도 오면 종목 교체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어. 만약에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러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철강주 조정받을 때 사시면 돼요. 아 철강주요? 네. 철강주 같은 거 사셔도 됩니다. 네. 뭐 SK 배당 받으려고 SK텔레콤 사느니 저 같으면 포스코 사겠어요. 네. 배당 받고 수익 내고 충분히 수익 낼 수 있거든요. 포스코 안정적으로.
그런 종목을 한다거나 아니면 네. IT 쪽, IT 쪽에 중에서도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이쪽, 이런 쪽 여전히 괜찮아요. 네. 근데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민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일단은 다음 차기에 올라갈 수 있는 거,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못 올라간 종목군들이 있어요, 어머니. 그런 종목군들을 찾아보셔도 되는데, 이게 시총 기준이 좀 작은 종목이라 제가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기가 애매해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아시겠죠? 네. 디스플레이 쪽도 괜찮아요. 반도체 쪽 괜찮고, 기계 쪽은 두산인프라코어 괜찮고. 아시겠죠, 어머니? 네. 성공 투자하시고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매도는 한 뭐 11,400원에 그냥 매도를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 저는 이거 매도해서 딴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아시겠죠? 예, 그리고 게임주는 매도할까? 그냥 손절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어머니, 한 종목씩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네. 이제 전화 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전화 상담했으니까 이제 잠시 문자 상담을 해드려야 되겠죠? 어떤 종목군들이 왔는지 한번 봅시다. 정재훈 고수님, 감사합니다. K사인 3,250원에 30%! 네, 30% 해드릴 거고요. 태웅이 50%인데 58,000원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산밥캣이 90%, 35,500원.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일단 요 세 종목을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DMS까지 일단 해드려야겠네요. DMS 20%, 9,170원. 매수가까지 왔네요. 앞으로 어떨까요?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씩 하나 봅시다. K사인 오늘 약보합세 좀 마무리가 됐는데 뭐 하는 기업인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봅시다. 실적은 뭐 그냥 전향이네요. 3분기까지 33억 정도 영업이익에 실적은 좀 그렇고 유보율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 일단 보니까 개인정보 솔루션 이런 쪽에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보안 쪽이나 이런 쪽에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 기업인데, 우선 3,20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3,2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면 작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 매수를 하셨거나 올해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자, 이 기업은 일단 조금 더 가져가십시오. 일단 적자 구조가 아닌 상황이고,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적어도 2,600원대 정도까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번 보면 유통 물량이 대주주 지분이 2,200만 주니까 6,100만 주, 한 4,000만 주 정도가 유통 물량인데, 지금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분들 매수를 해놓은 상황들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600원대 정도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요 자리대가 왔을 때 그때 매도를 하고 나올지 아니면은 좀 더 보유를 할지 그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추가 매수는 일단 반대입니다. 조금 비싸 보여요, 종목이.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반대한다라는 거.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는 2,500원에서 2,600원 정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태웅이네요. 58,000원에 50%. 태웅. 50%. 58,000원. 적어도 한 4년 되셨겠네요. 4년 이상은 되셨겠네요. 58,000원. 주봉 차트 봅시다. 자, 주봉 차트로 58,000원 정도를 매수가예요. 비중은 50%시고, 결론은요, 지금 이게 미국의 대선 판도가 바뀌면서 태용도 좀 밀려 내려왔거든요. 지금 자리대는 매도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58,000원에 매수를 했다면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보유를 하셨는데요. 더 갖고 가보세요. 더 갖고 가보시고 아마 이거 3만원 위에서 매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이 종목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목표가 1차적으로 3만 원 잡아드렸었거든요. 3만 원 넘어섰다 다시 빠졌는데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럼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일단은 요 바닥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2만 원 초반 바닥 권역이고 2만 원에서 2만 3천 원대 요 바닥의 박스 권역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실적은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실적도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재무구조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 자산 가치가 32,000원대예요. 근데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충분히 한번 이슈가 될 수 있고 태용 같은 경우 고로 전기로 완공이 됐죠. 그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힘들어도 오랜 시간 동안 겪어 오셨으니까 버텨보자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중장기적으로 일단 3만 원 이상은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힘드셔도 일단은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두산바켓이네요. 두산바켓을 35,500원에 90%를 매수하셨어요. 두산바켓. 자, 35,500원. 저라면요, 두산바켓을 갖고 있느니 차라리 두산 인프라코어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죠? 제가 봤을 때는 두산 인프라코어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싶어요. 두산바켓보다는.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계실 거라면 손실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차라리 두산 인프라코어 쪽으로 옮겨놓는 게 어찌 좀 더 유리할 것 같거든요. 자, 지배구조 지분을 보게 되면 두산 인프라코어가 70%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거면 차라리 두산 인프라코어를 갖고 있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두산바켓보다는 두산 인프라코어 교체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봐야 되겠죠? DMS 20% 짧게 해드리도록 해야겠네요. 9,17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일단은 조금 더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이잖아요, 이것도요. 그죠? 디스플레이 쪽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실적 좋아지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 종목도 아마 5자리 만원대에서는 충분히 팔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조정받는 거 눌림목이다 생각하십시오. IT. 눌림목이고 한번 쭉 하고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고 여유 있게 수익을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여유 갖고 보시게 되면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얘가 중국 쪽에 얼마만큼 수출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 이제 병신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 좀 잘해야겠죠. 여러분들께 욕한 게 아닙니다. 올해가 병신년이잖아요. 그죠? 자, 내년에는 분명히 좋을 겁니다. 연초 시장 좋을 거니까 첫 단추를 잘 깨야 됩니다. 그러면 요 마지막 남은 거래일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년에 다시 찾아뵈야 되겠죠. 내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